오늘의 사연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주부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부엌 창문 너머로 살짝 열린 바람결에 커튼이 살포시 흔들렸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정리하지 못한 설거지거리들이 개수대에 가득 쌓여 있던 그 부엌 한켠에 오늘도 어김없이 그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소고기 한 점, 돼지고기 한 점, 갈비찜 몇 점, 그리고 제육볶음까지. 각종 고기 반찬이 소담스레 담긴 시아버님 몫의 접시였지요. 고기가 없으면 밥이 아니다. 시아버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도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시아버님의 식탁은 그녀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고기를 올려야겠지.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돼지고기 한 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포장지를 벗기자 냉장고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살짝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또 무거워졌습니다. 어차피 다 드시지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의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치 기름 튀는 소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냄새. 그것들이 엉켜서 그녀의 눈가에 작은 시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속으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 고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 언제나 고기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 대신 치아가 약해진 시아버님께서 고기를 조금 베어 물다가 이내 내려놓는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매번 고기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셔야죠. 그녀가 조심스레 식탁에 접시를 내밀면 시아버님은 그 접시를 바라보다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끄덕이곤 했습니다. 마치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하는 자책이 담긴 표정처럼. 하지만 또 고기가 없으면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밥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 매번 귀에 박히도록 들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매번 시아버님의 몫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반 이상은 남기셨습니다. 남은 고기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는지, 아니, 드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고기 올려달라고 하셔. 돈도 돈이지만 음식이 아깝잖아.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날 새벽에 거실에서 혼자 앉아 눈물 훔치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지요. 아버님도 힘드신 거겠지. 그녀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점점 늘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고기 냄새가 배어든 주방, 그리고 이걸 왜 해야 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시아버님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아버님의 기침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얇은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그만 드셔도 되는데. 그녀는 문득 시아버님이 고기가 없으면 밥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계신 시아버님의 모습은 그 말과 달리 힘없이 웅크린 채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먹지 못한 고기 반찬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접시는 그녀가 매일같이 준비해온 바로 그 접시였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아버님 곁에 앉았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녀를 보지 않고 허공을 바라본 채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이 고기 이빨도 시원찮아서 씹지도 못하는데 괜히 내 손만 더럽히는 거 아냐.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마치 깎아지듯 가늘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말에 시아버님은 이윽고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예전에는 다 같이 모여 앉아 고기 구워 먹고 웃고 떠들고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근데 이젠 다들 바쁘다고 모이지도 않고 나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가 봐.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번 버리던 그 고기 반찬이 사실은 시아버님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 애써 붙잡고 계신 작은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너무나 차가워서 그녀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함께 식사해 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속에서 오래도록 울림이 되어 맴도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주방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접시는 고기 반찬이 담겼던 흔적만 남은 채 아직도 시아버님의 그림자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기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프라이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번 이 일을 반복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그러나 곧 이어진 남편의 퇴근 발걸음 소리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보며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남기셨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한숨이 주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대답하지 못한 말을 삼켰습니다. 시아버님의 그 고기 반찬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시아버님께서 가족과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시절의 웃음소리는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아버님은 남기신 고기를 바라보며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의 접시는 여전히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는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을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공허한 식탁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의 빈 접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시아버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시아버님의 구부정한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이 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그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돌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와 작은 냄비에 죽을 끓였습니다. 소고기 대신 야채와 두부를 넣어 부드럽게 만든 죽이었습니다. 고기는 씹기 어렵다고 하셨으니까요. 잠시 후 시아버님 앞에 놓인 따끈한 죽그릇을 보시며 시아버님은 멍하니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 참 오랜만이구나. 그녀는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고기도 좋지만 아버님께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시아버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괜히 고기 했구나.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 고기는 함께했던 행복의 기억이잖아요. 앞으로는 저도 아버님과 함께 그 행복을 다시 만들어가고 싶어요. 시아버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고맙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밥상이 누구를 위한 밥상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남기지 않는 식탁,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아끼는 식탁,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눈가에 번진 눈물이 따뜻한 식탁 위로 소복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식탁은 고기를 남기던 밥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사랑의 밥상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